미국 중앙은행이 새해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를 갖고 현행 월 850억 달러인 양적 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국채 450억 달러와 모기지 400억 달러 등 총 850억 달러어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2달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랫동안 늦춰왔던 테이퍼링을 시작한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93.03포인트, 1.85% 급등한 16,168.29의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9.72포인트, 1.67% 오른 1,810.72를 나타냈으며 나스닥도 46.38포인트, 1.15% 뛴 4,070.0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22.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기록이었던 1.8% 증가율보다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주택 착공 건수는 109만 건을 기록해 전달 기록인 88만 9천 건과 경제 전문가 예상치 96만 3천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08년 2월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이렇게 주택 착공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단일 가구의 주택 착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영국의 실업률과 독일의 기업 신뢰 지수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은 유럽 증시가 마감한 뒤에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1% 오른 6,492.08을 기록했으며 독일 닥스 30 지수도 1.1% 오른 9,181.75를,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1% 오른 4,109.51에 각각 마쳤습니다. 영국의 8월부터 10월까지 실업률이 7.4%로 하락해 지난 4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10월까지 석 달간의 실업률이 7.4%로 전월 집계한 7.6%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앞서 조사했던 평균치는 7.6%였습니다. 영국의 고용시장이 회복 신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이달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IFO가 발표한 12월 기업 경기 신뢰 지수는 109.5를 기록해 전달 109.3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 예상치와 동일한 수치로 2012년 4월 이래 최고,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림나입니다. 놀라셨나요? 새벽 4시 혹시 문자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일 하던 연준의 테이퍼링이 결국 연내에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실시 시점은 내년부터니까 새해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정은 연내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규모는 100억 달러 정도 줄이는 현재 매월 850억 달러 정도 국채와 모기지 증권 매입하는 것을 750억 달러 정도만 매입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뉴욕이 어떻게 반응했나? 전에 들으셨죠? 급증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나란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지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300포인트가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대단한 상승이죠.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했을까? 약간 오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테이퍼링 규모 자체가 100억 불 정도로 시장 예상치 하단이 적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 1월에 또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보다 이번에 아예 단행함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을 크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버냉키 의장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안거리가 됐던 모양인데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이죠. 어제까지 일단은 미미한 반등을 이틀 연속 이어왔었는데 오늘 이런 뉴욕 증시의 반응을 보고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결정을 보고 우리 증시가 얼마나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라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야간 선물이 크게 올랐는데 이를 지수한 다음에 한 2,000포인트 부분의 갭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슈가 해소가 일단 됐네요. 연준이 5년 만에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했는데 미국 증시가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일단 경기 회복 신호로 시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해석했다라는 평가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 시장이 올랐을 때 정말 시장이 향후에도 좋겠다 보고 경기 민감 대형주의 비중을 늘려야 맞는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 2,000포인트 정도 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글쎄요, 주가가, 저도 많은 증권 방송을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서울경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때 어렵다 했는데, 이제 며칠 뜨니까 더 좋아진다 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2,000포인트 때 이제 물량을 이제 대량으로 줄이는 쪽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 주가가 이제 1950포인트에서 반등했다 했던 사람도 적고, 또 고점에서 2050포인트에서 이제 매도도 전데, 이제 이번엔 2000포인트 전에 일단 물량을 대량으로 줄이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이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속된 말로 카드라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대량 줄여라 이거 봐야 되고요. 제가 어제 한 새벽 한 4시까지 밀리는 거 보고 잤거든요. 자니까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날까 걱정했는데, 이런 일회성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기회가 좋은 기회다, 얼씨구나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현금화에 출행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주가의 조정이 이제 3단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불규칙으로 나올 거예요. 불규칙으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 2,000 포인트에서 2.5포인트 요 전후에서 21일평과 제가 61일평 이 자리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제 골든보가 나오면서 주가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현금화를 강력하게 저는 권하고 싶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다고 글로벌 증시가 특히 이제 양봉 장대를 크게 내고 이렇게 뜬 모양인데, 이런 양봉 장대는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던 장대 갭이거든요. 장대 갭 자체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가기에 이런 거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금화에 출행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이번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300일 이평에서 튀어 올라갑니다. 보통 300일 이평이 튀어 올라가면 답습의 효과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300일 이평 올라갔다가 다시 300일 이평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60일 이평이나 120, 300 큰 이평들은 한번 다이면 그 견들이 다시 가고자 하는 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반등에다가 다시 이제 모이평인 300이평으로 간다. 그러면 조정이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금화에 줄여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스트링 슬로가 이제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보통 골든 크로스 자체가 50 위에서 골든 크로스 나면 주가가 지속력이 있지만,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는 지속력보다는 단순형입니다. 단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 자체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2,000포인트 팔아가 2,100포인트 간다 해봐야 5% 더 먹으려고 리스크 갖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금화에 출행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좀 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은 21일평까지는 오늘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약세 보일 겁니다. 저도 코스닥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워낙 코스닥에서 많이 물리고 코스닥 시황을 해락해 하는데, 일단 코스닥 자체가 500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대신 코스닥도 종합주가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면 대형주니까 대형주로 슬럼화 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주가의 상승이 일단 기준선입니다. 제가 이제 크면 기준선이라고 했는데, 기준선에서 주가 자체의 저항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준선에서 선행 스펜2 자리, 이 자리가 방금 말했듯이 2,000에서 2,005포인트 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이 자리, 아침에 개입 상승이 때문에 오늘 뭐 때문에 뭐가 났다 그런 시황들이 다 안 맞을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요즘에는 개입 상승, 개입 하락해버리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말 듣고 300일평에서 저점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종목 대형주 슬럼하신 분들은 일단 오늘 종목을 제가 볼 때 수익 나는 선에서
일단은 일부는 최대한 많이 현금화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피봇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이 피봇이 오늘 1피봇이 여러분 보다시피 199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나옵니다. 1피봇이 90 선물 이제 90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90포인트 이상 2000포인트 아침에 상승이 2000포인트 가까이 가면 현금 때렸다가 저점 매수해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2000포인트 자리가 1900에 있는 1피봇이면 주피봇이 2000포인트에서 강력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00포인트에서 저항 받을 것 같으니까 현금화에 주력해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하루로 봐서는 199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고 2000포인트 가까이는 넉넉하게 팔 수 있는 가격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 주장하니까 저 말 듣고 뭐 맞는 분들은 저 말 듣고 저 말 반대로 수익 나는 분은 반대로 하면 수익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청송촌놈 우리 아침 쌤 방송은 보면 무조건 대박이다. 왜? 저 말 듣고 저 말 들어가 맞으면 대박이면 저 말 듣고 저 말 반대로 하면은 또 대박 나고 무조건 나는 그런 방송이니까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은 지금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 평균 가격이 워낙 낮아요. 선물 평균 가격이 26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오버슈팅인데 5 정도 나오면 제가 이제 위쪽에 5 정도 나오면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오늘은 조금 자제하는 게 편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푹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기다리면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장이 일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주교차가 크다 뿐이지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이니까 너무, 좌불안석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핵심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의 이제 이 301일평, 그리고 60일평.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 미국의 호재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큰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입원해가지고 변기표 끊어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입원하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이 복주머니를 큰 주머니를 못 가고 작은 주머니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승은 기대하지 마시고 산타랠리가 제가 분명히 짧은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거에 만족하고 주가는 내가 팔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 아다시피 꼭지에 팔고 내리면은 3년 재수 없고요. 가장 저점에서 하면 2년 합의 5년 재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기준선 전후에서 일단 2000포인트 전후에서 정리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세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장이 물론 돌리겠지만 랭코 차트 같은 이런 차트를 보면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에서 2000P에서 저항이 분명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기 차트 보면 가기 차트 자체가 일단 그 풋으로 정리된 상태인데 지금 콜 나오려면 40포인트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장이 그만큼 바로 논스톱으로 쭉쭉쭉쭉 신고가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물망 차트 보면 그물망 차트 분명히 보셨죠? 그물망의 중심인 1950까지가 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의 중심이 그물이 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그물이 이 아래 그물이 있는 밤에 윗그물이 또 모이고 있거든요. 이 윗그물이 모이는 자리가 2000에서 2500. 보통 이 그물을 이탈해가지고는 가봐야 며칠 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보시면 윗그물의 2000에서 2010포인트 자리, 아랫그물의 1950에서 1960 자리, 이 얘기에 박스권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 안 하시고 오늘은 갖고 있는 거 현금화에 주력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천남의 신창원입니다. 네, 테이퍼링에 되려 급등한 뉴욕 증시 덕분에 오늘 지수가 20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온다면은 땡큐 하고 현금화 주력하자라는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연회를 오늘 저녁에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청송천놈의 강연회가 저녁 7시 반에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 있는 동양증권 2층에서 있습니다. 강연회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어떤 말씀 해주실지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멘토님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왠지 종목을 뭘 하나를 찍어도 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 저는 일단 금융주가 강세였는데 오늘 증권주 가운데 하나 준비하셨다고 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오늘. 예, 예감을 참 잘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하루 전에 미리 24시간 전에 종목을 뽑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미국장이 폭등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증권주를 추천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 하루 전에 뽑았는데 우리 용케 또 다행히 미국장이 폭등을 했고요. 네. 오늘 좀 증권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듭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미래에셋 증권주입니다. 미래에셋 캐피탈 38%, 국민연금 5%, 미래에셋 자산용 5%로 안정적입니다. 자산관리, 위탁매매, 투자금융, 트레이딩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말 현재 연결기준 총 자산액은 20조 원이며 국내 78개 지점, 주요 해외 법인이 5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금융제도 변화로 인해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915%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신용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37,15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4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차 4만 원을 드리고요. 현재 증권주 사셔서 안 물린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다 물렸는데 현재 미국장도 그렇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내년에는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시장 주가 좀 상승하라고 미래에셋 증권을 추천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권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저점 2년 만에 최저점 바닥이니까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는 4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의 전반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최강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미래에셋 증권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화요일쯤 추천해 주셨었던 KB금융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주 들어서서 기관의 매수량이 상당히 폭증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투자증권 인수에도 관심을 보였더라고요.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 강점은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차트를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한 5천, 전 종목당 5,000번 정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KB금융이든 하나금융지든 그 회사의 내부적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내부적인 사실은 이제 대주주라든가 CEO만 알지 이런 일반인이라든가 전문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 그 종목의 움직임을 캐치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종목당 5,000번 정도 보니까 이제는 좀 이게 느낌이 오네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금융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은행 점포수 1위 또 매출액 1위 KB금융을 추천을 했는데 오늘 이 차트를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흐름이 좋아요. KB금융도 좋고요. 현재 하나금융지주인데 이 주식도 이제 상당한 어제 장대 양봉이 나면서 돌파하는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BS금융주주, BS금융주도 차트가 좋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도 좋죠.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도요.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여러 가지 회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증권주와 금융주는 상승하려 봅니다. 그래서 KB금융을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1차 42,500원, 2차 44,000원을 떼는데요. 금융주는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폭등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뭐든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이 나면 잘 챙기시고 대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수익이 정체 국면을 보였던 KB금융까지 오늘 동반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그동안 묵은 악재였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간밤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락됐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코스피보다도 이 코스닥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작년 지수와 비교했을 때 코스닥이 그리 나쁜 지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좀 체감 지수가 더 낮은 느낌인데요. 잠시 후 종목 AS는 이지 코멘트 만나서 나눠보고요. 제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죠. 그리고 휴대전화가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오늘 입혀졌고요. 스파 이용권과 가죽 장갑까지 또 구입을 했습니다. 또 겨울 부츠도 장만을 했고요. 이미자 디너솔 티켓까지 구입을 해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나머지 소원 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담고 있고요. 콘도 이용권 그리고 겨울철 돼서 무척 건조해서 가열식 가습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어서 수익권을 좀 봐서 고수다운을 구입해 봐야 될 텐데요. 언제쯤 수익권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빌 20%, 쌍용 정보통신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10%입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매수를 했죠.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쌍용 정보통신 어제 1,500원 부근에서 손절 처리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디오 8,43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톡스 17만 2,25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21만원, 손절가 16만원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손익이 좀 줄었죠. 마이너스 44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마이너스 1.5%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좀 우리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꾸준히 상승을 했던 디오 어제 잠깐 주춤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쌍용 정보통신 1,500원 부근에서 손절 처리하라 이런 의견 주셨는데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개인적으로는 483포인트를 좀 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483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우지수가 조금 소폭 큰 폭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과연 코스닥 지수가 좀 저점을 잡아줄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 게임빌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이죠. 45,000원대를 4번 돌파 시도한 이후에 21선까지 이탈한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기관이 그동안 서서히 매수에 임해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를 주목하면서 지지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3% 넘게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스타트를 좀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CJENM이 게임부 매각설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찍는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그런 매각설이 도움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단연 게임빌이 반사 효과가 더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매각은 없다라고 좀 발표를 했지만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일단 종가가 21선을 막고 지금 걸쳐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오 같은 종목, 이 종목이 어제 소폭 조정을 받았네요. 큰 조정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중 조정으로 살짝 마이너스 0.2% 정도 조정받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죠. 121선을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보다는 짧은 조정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이 디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9,000원 위에서의 흐름이 한번 재료성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할지 혹은 기간 조정으로 보일지 둘 다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9,000원에서의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종목도 크게 좀 변동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들고 가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어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비중은 한 40% 가까이 실은 종목인데 어제 아랫꼬리가 길게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 나와준 것인데 중요한 게 어제 외국인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모간서울에서 거의 5,000주 넘게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주도하면서 하락을 유발하는 모습인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5,000주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도 보시면은 거의 다시 환매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16주로 매도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격 조정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관들도 3,000주 가까이 어제 기관들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매도 주체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들 위주로 매도 주체로 이틀 동안 좀 이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듯 싶고요. 일단 6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투매 그리고 아랫거리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저 아랫거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은 반드시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메디톡스 같은 종목이 저는 추후에 셀시온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식약청에서 승인한 이노톡스의 시판 허가 그리고 해외 쪽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뺏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당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디폭스 제가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반등을 기대해보죠. 오늘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최상의 시나리오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종합해 볼 때요. 미 연준이 결국 5년 만에 돈줄을 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이 결국 얘기가 됐고요.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적어서 시장을 살짝 분위기 테스트해보는 정도로 불확실성은 해소시키면서 규모는 적었다라는 의미에서 최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단번에 신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같은 이유로 오늘 올라올 수 있겠지만 활짝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환율 부담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달러가 5년 2개월 만에 처음 104엔대 들어갔기 때문에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주가 우려되고요. 달러와 강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덜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테이퍼링이라지만 달러와 강세 정도, 또 상대적인 원화와 엔화의 반응에 따라 우리 증시는 수출주 위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반등폭은 추가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활짝 웃을 수만 없는 날이지만 그래도 2,000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